문법 1과 비동사와 인칭대명사 챕터 1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과에서 특별히 좀 더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하는 부분 중에서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비동사의 특징이 나오는 부분과 their 비동사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쭉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인칭대명사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비동사는 뒤에 이제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장소 표현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명사와 형용사를 뒤에 취하는 형태는 보통 문장에서 이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소 표현이 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장소는 아니고요.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장소가 보통 오거나 아니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보통 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때 비동사가 갖고 있는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식으로 사용될 때 비동사는 이다와 혹은 뭐 과거형을 쓴다면 이었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표현이 와서 전치사를 달고 오거나 부사가 와서 일형식을 취하게 될 때는 그때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일 땐 당연히 쌍받침을 넣어서 없다라는 표현으로 넣어주면 조금 현재형과 과거형을 구분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비동사라고 하는 건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 비동사가 단복수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1인칭 혹은 복수형에 따라서 비동사가 M이나 R로 바뀔 수 있는 것과 단수로 바뀌면 is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줄임말 그 다음에 과거형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 표는 알 거라 생각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비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비동사의 현재형 아까 설명한 말이거든요. 첫 번째 is가 받고 뒤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죠. 관사를 달고 왔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까 몇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형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지금 문장의 형식을 나누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가 3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덩어리가 3개가 나왔을 때 양끝을 A, 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해볼까요? A는 B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형식 나누는 팁 중에 하나예요. A는 B다라고 하면 그 여자는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B다, 그 여자는 디자이너이다, 말이 되죠. 그럴 때 이때 B가 갖는 자리를 우리는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누굴 도와주는 보호냐? 주어를 도와주는 보호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원래 풀네임은 주격보호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덩어리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전치사 구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는 가로치고 부사는 아무 문장 형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 플러스 동사만 있는 1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1형식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들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가 뒤에 전치사의 유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유무를 달고 와서 문장을 구성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형용사나 명사가 와서 이 형식의 보호의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비동사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같은 내용인데 단순히 그냥 과거 형태로만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인칭대명사하고 비동사의 과거형을 추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과거형을 추격을 하게 되면 이게 she is인지 she was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거형의 was와 주어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대열 비동사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수거처럼 외웠을 거거든요. there be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there은 따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문법 과정이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there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그냥 해석이 없다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there를 우리는 유도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사의 위치가 앞으로 오게 되면 문장에서 도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도치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렵지만 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영어의 문장은 1부터 5형식까지 해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문장이. 근데 도치라고 한다는 건 문장이 동사 주어의 형태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왜 도치를 쓸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은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 흔하게 일어나는 도치 중에 하나는 보통 부사가 문장의 앞에 나오거나 부정어가 앞에 나올 때 도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도부사라고 해서 부사가 앞에 나온 거라,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항상 주어가 오고 이 주어에 따라서 이 비동사의 수일치를 해줬다, 단순지 복순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동사가 오고 뒤에 오는 명사가 사실은 주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한테 동사의 수일치를 해주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과거형일 때는 was다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복수 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were나 여기 문장에서 was 이렇게 쓴 것처럼 문장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들을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동사를 좀 체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를 한번 세모를 쳐볼까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is예요. 그럼 주어는요, 당연히 단수여야겠죠. 이렇게 수일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문장을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some birds라고 했을 때 복수형인 거 보입니까? 그래서 동사를 a로 받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도 a full moon이라고 해서 단수가 맞죠. 그러니까 wa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형을 보게 되면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배우는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부르는 종류의 아이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비동사를 배우는 김에 조동사까지 그냥 정리를 하면, 비동사,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의문문을 만들거나 여기서처럼 부정문을 만들 때 여기서 동사들이 그대로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 not을 붙여주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동사 뒤에 not이 옵니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동사를 줄임말로 사용할 때 이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일 때 여기에서 am은 줄이지 못해요. amnot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amt라고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요렇게 줄이지는 못하고요. 이 아이는 주어랑 비동사를 줄여서 I'm not 이런 식으로만 붙일 수 있어요.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isn't, 뭐 aren't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여러분들. 비동사의 의문문에서는 비동사만 문장의 앞으로 빼주고 주어 자리에 이제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빼먹지 말아야겠죠. 의문문일 때는 퀘스천 마크 항상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장에 이제 비동사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am I, 그 다음에 is sh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으면 당연히 대답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문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 what이나 how나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는 영어에선 WH ques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what's your name 하고 이름을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yes I am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문사로 질문을 던지면 의문사에 구체적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그 친구들이 아닌 비동사나 조동사 혹은 일반 동사를 가지고 do, does, did로 문장을 만들어 의문문을 만들 때는 yes나 no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을 때는 대답도 yes 하고 나서 비동사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no라고 할 땐 당연히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 줄임말이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 아니야 이런 표현은 안 되죠. 우리가 뭐 그냥 장난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영어에선 yes를 쓰면 문장에 no가 들어가면 안 돼요. not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패턴을 한번 익숙하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이라고 물어봤으면 여기 문장에서 질문이 you로 질문을 했죠. 그러면 누구로 대답해요? I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 여기 문장에서도 똑같이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면 yes I am, 아니라고 하면 no I'm no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가 보통 이렇게 you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I로 전환이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 혹은요 여러분들 주어가 you가 너란 뜻 말고 뭐도 있을까요? you는 2인칭도 되지만 2인칭 단수도 되고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도 가능하죠. 너란 뜻 말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는 당연히 어가 붙어서 그러니까 you를 너로 받는 말이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students로 받게 되거나 그러면 너희들은 중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I의 복수형을 생각하면 되죠. I의 복수형은 누가 될까요? 나를 포함한 내용이 되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yes we are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여기 표현이 좀 중요해요.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요. 비동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there is, there are에 부정문이 있는데 이때 부정문은 당연히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니까 요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뒤에 있지만 동사를 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is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도 역시나 비동사만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 형태. 그래서 여기서도 비동사가 나가고 그때 이 동사는 당연히 주어랑 수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음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문문에서 비동사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를 잘 챙겨서 수일치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문장에서 그러면은 그 나무에 뭐 새가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네 혹은 아니요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대어를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반드시 there are 혹은요 there aren't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연습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칭대명사표는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은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점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인칭대명사표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암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먼저 가로 세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인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수를 보통 얘기해서 뭐 사람이 뭐 나, 너, 뭐 그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인칭에도 단수와 복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단복수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1인칭 안에도 단복수가 있고요. 그리고 2인칭 안에도 단복수가 있고요. 또 3인칭에도 단수와 복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맨 위에 칸에 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쓸 때 주어 자리에 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에서는 은는 이가를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주격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글을 쓸 때 은는 이가를 보통 붙이면 아 주어로 사용되는 말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문장 암기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소유의 상태를 얘기하죠. 누구누구의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 을를, 사실은 을를 외에 사형식도 있기 때문에 에게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를 외에 뭐뭐에게라는 표현도 목적격 안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단어가 겹친 것 같죠?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소유할 것, 그래서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해석과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요 인칭대명사표는 꼭 암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면 주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은는 이가로 붙여 우리말에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요. 문장에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오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격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주어 자리에 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격 자리에 온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해석을 해봐도 알겠지만 그 여자는
외동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라고 할 때 그녀는, 그쵸? 은는이가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에는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친구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소유격은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반드시 누굴 달고 와야 되냐? 명사와 함께 존재해줘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격에 보면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꾸며줘야 되니까. 그러면 꾸밈을 받는 아이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수일치 해줄 때 조심해 주세요. shoods에 s가 붙었기 때문에 a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팁에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 예전에 실수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it를 쓰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듣기나 이런 걸 할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apostrophe의 유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죠. apostrophe가 있을 경우는 이건 뭐의 약자예요?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ts color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 apostrophe가 없을 때는 당연히 it의 소유격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제 목적격으로 보도록 할게요. 목적격은 을을이란 뿐 내에 그 다음에 에게란 뜻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목적격이 쓰는 건 단순히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전치사에도 목적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기억을 꼭 해주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자리에 와줘야 되는 것들은 보통은 동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목적어가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목적격이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여러분들 품사 개념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선 보면 her friends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고 like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의 뜻이죠. 그러면 그들은 사이클링을 하러 갑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전치사 뒤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 쓴다고 했나요? 그렇죠. 목적격을 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격에 해당하는 I나 소유격에 해당하는 my 같은 경우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목적어를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요. 소유대명사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소유격 플러스 대명사의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의 것이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대신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is cell phone is mine 이라고 하면 이 전화기가 내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받는 거예요? My cell phone 이라고 해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전환을 해줘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대명사를 배우는 기본적인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받는 말들을 받아주는 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꾸 반복하는 것들은 줄여주기, 간소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my cell phone을 두 번 쓸 필요 없죠. cell phone. 그래서 거기다 mine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her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her bike를 받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인칭대명사에서 배운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끝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명사의 소유격하고 소유대명사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친구들은 명사에 apostrophe s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명사의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쓰임을 보면 그럼 어떨 때 소유격이고 어떨 때 소유대명사예요? 보통 위치를 보고 쓰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인의 펜 이렇게 되겠죠. 왜요?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인이라는 단어의 apostrophe s는 소유격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서는 Jane's apostrophe만 하고 끝났죠. 뒤에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죠. 소유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명사를 다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인의 펜입니다 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로 모양은 같지만 기능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